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탐색은 시작서부터 중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을 친중 인사로 앉히기 위해서 중국 애들이 선거에 개입할 겁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나라에 개입했었으니까.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개입했었으니까. 그리고 저번 선거 때도 개입했었으니까, 중국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도 개입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음모론이 아니에요. 해왔었잖아. 네. 심지어 한국에서조차 이번에도 100% 개입합니다. 얘네들은. 왜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다 밀렸어요. 5개가 지금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긴장의 화약고인데, 지금 저 5개의 링 중에 한반도랑 동남아시아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됐습니다. 현재는. 근데 거기서 홍콩 선거에서 친중파 의원들 쫓아내버렸고, 대만 선거에서 친중파 의원 쫓아냈습니다. 중국이 진출할 수 있는,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위치가, 지정학적 위치가 다 막히고 있어요. 이제 유일하게 남은 지역이 한반도입니다. 왜? 일본은 아베가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려워요. 한반도마저 밀려버린다면 중국은 아시아에서 완전히 고립국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중국은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중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할 겁니다. 단순히 조선족만을 쓰는 게 아니라 도원서부터 모든 걸 다 총동원할 거라고. 이게 시진핑이가 살 수 있는 사활을 걸어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번 4.15 선거에 중국인들의 그러한 그 개입을 막아야 되고, 거기서 싸워 이겨야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좌파들도 동일하다예요. 왠지 아세요? 중국인들에게 이용당해서 좌우를 갈라져서 싸워서 우리나라를 중국인한테 뺏긴다면 그거는 니들이 최고의 역적이야. 고구려가 멸망한 거는 내부 배신자 때문에 망한 거예요. 어? 우리나라 이번 선거에 친중 정치인들이 좌우에 왕창 배치가 돼버려서 망한다면은 그 책임은 좌파, 그냥 친중 우파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뭐 책임질 수도 없을까 아마. 그렇게 되고 나면.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에서는 사이버전이고 이번 선거는 한중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한 폐렴 때문에 밖을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서 사람이 모이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분명히 얘네들이 대대적인 탄압을 할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버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자, 보십시오. 미국은 벌써 대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옛날 때 뭐라 얘기했냐면, 만약에 대만을 정식 국가로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고 나발이고 선전포고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미국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정식 국가 인정해 줄게. 중국 뭐라고 얘기했지? 안 들려?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선전 뭐라고 했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쳐봐 이 새끼 하는 거라고, 지금. 공격해봐. 배짱 있어? 하고 있는 거라고. 예. 대만을 걷다가 독립시켜버린 거예요. 대만 독립국가 이제부터. 이렇게 해버린 거라고. 미국은 이미 중국에 대한 분리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예? 됐어요. 예? 중국 찍소리도 못하죠? 못한다니까. 자, 이번 선거 때 이게 송영길 여자 외국인 정당 가입법, 이거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박옥선 비례민주당 대표 13번인가 할 겁니다. 지금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 원래 시작은 새누리당이에요. 친박으로 시작했다고. 이건 통과할게요, 그냥. 뭐 이런 거 이게 쭉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렇게 해서 온다는 소리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중국인들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머리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사드 배치를 반대를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고방식을 가진 중국인들을 우리나라 군대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거 왜 집어넣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군대에 집어넣는 이유. 공산당에 충성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군대를 들어가게 되면요, 사병으로 들어갈 겁니다. 물론 장교로도 갈 수 있겠지. 이런 애들이 합참본부나 국방부에서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국방 정보가 전부 유출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상황병이라고 있잖아요. 상황병. 사무실에서 일하는 행정병들. 이 애들 다 접속하잖아요. 인터넷. 어? 국방부 홈페이지 이런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들이 해킹을 해갖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보를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려고 작업하고 있잖아 지금. 예? 이 수많은 일들이 전부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거예요. 전부 문재인 정권에서. 뭐 이런 것들 통과할게요. 반중 친미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반중 친미, 반중하라고. 반중을 해야 반중 친밀하고, 반중 친미를 해야 보호를 받습니다. 반중 친미, 일편단심 민들레, 반중이라고 거의 미친 듯이 외골수로 반중 친미 하잖아요. 이걸 반중하라고. 반중하라고. 반중 친미를 왜 해야 되는지를, 무조건 반중 친미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반중 친미를 해야 됩니다. 반중 친미 안 하는 새끼는 일 안 해. 반중 친미를 해야겠습니다. 반중 친미 안 하면요, 반중 친미 안 하고 이상한 짓 하는 것 같다? 저 새끼 숨줄 끊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린 뭐 하면 되느냐? 반중 친미 하면 되니까, 반중 친미를 하는, 반중 친미 안 할 때 저 새끼 숨줄 끊어. 반중 친미를 계속 하는 한 반중 친미를 여러분들이 반중 친미 결국 반중 친미 하시면 돼요. 반중 친미를 해야만 우리는 국익 차원에서 반중 친미 하시면 돼요. 반중 친미를 안 하면 반중 친미에 대한 목소리가 반중 친미를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 모든 나라가 그쪽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딱 하나입니다. 반중 친미 이거 하나만. 반중 친미하는 반중 친미예요. 왜 반중 친미를 해야 되는지, 반중 친미 안 하면 망한다예요. 반중 친미는 대세가 돼가고 있어요. 반중 친미는 무조건 반중 친미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의 반중 친미는 모든 대세를 뒤집어 버릴 거예요. 반중 친미를 시종일관 반중이에요. 중국 놈들 답이 나와 있는데 죽어도 반중을 안 해. 반중 친미 하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젠다가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반중 친미 안 해? 반중 친미 해? 근데 왜 여러분들은 반중 친미 안 하세요? 반중이야.